예,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이제 머금고 가야 되는데 FOMC가 당장 눈앞이고요.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주총이 지금 열리고 있죠. 반도체 삼성전자 또 실적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들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 듣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과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거 FOMC가 빨리 지나가야지 뭐 이거 사실은 눈치 보기 하면서요. 네. 글쎄요. 또 변동성도 남아 있고 FOMC 전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어제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 그 전에 좀 시장을 이끌었었던 여행, 금융업종들의 하락세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이 FOMC 이후에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별 슬림화 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실적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약간의 좀 부침이 많이 있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에 대한 시장을 좀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제 1분기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좀 약간 좀 종목들을 좀 줄이는, 그러니까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종목 전략으로 개별주 대응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예. 눈여겨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요. 네. 우선은 그 네이버를 좀 다시 한번 좀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쿠팡과 관련하면서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에 좀 뜨거웠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어떤 쿠팡과 네이버를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쿠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쿠팡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쇼핑몰처럼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과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을 네이버 안에서 지금 그걸 제휴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. 한마디로 이 쿠팡과 네이버와 차이를 봤을 때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네이버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, 미국에 상장하고 네이버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어떤 좀 관심을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최근에 이번 주 주초에는 좀 약간 조정을 좀 받는 받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. 네, 네이버 주가는 보여드렸고요. 신세계 인터내셔널, 이마트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. 지분 교환하기로 했잖아요. 그러면서 사실 신세계나 이마트는 조금 약하고요. 이미 알려진 재료였고요. 신세계 이제 인터내셔널이 실제적인 좀 지분 교환 대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성훈 과장님은 어쨌든 네이버를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. 자,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섹터 종목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삼성전자 언팩과 주총 이후에 본격 반등할까? 오늘 주주총회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처음 동시에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언팩이라는 거는 이제 신제품 공개인데 갤럭시 A 시리즈를 또 공개를 하는 모양이죠. 삼성전자 혹은 또 관련된 관심주 어떤 걸 볼까요? 우선 지금 갤럭시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했을 때 그전 같은 경우는 갤럭시 S나 갤럭시 네. 노트 같은 어떤 프리미엄 폰을 언팩 행사를 했다면 참 이번에 이례적입니다. 네. 어떤 갤럭시 A 같은 이 중저가 프리미엄을 중저가 휴대폰을 언팩 행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했나요? 오늘 한다는 건가요? 오늘 네. 오후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것도 뉴욕에서 하는 건가요? 아니죠. 어제 했어요? 예, 그렇죠. 네. 어제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오후 11시에 했으니까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. 우선 지금 이렇게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언팩 행사를 한다는 점에 봤을 땐 그전에는 어떤 프리미엄 폰만 이제 했죠. 전 시장으로 봤을 때도 프리미엄 폰은 이 아이폰 그리고 중저가 폰은 중국산이 글로벌적으로 대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삼성전자가 이 중저가 이 폰에 대해서 언팩 행사를 한다는 점을 봤을 땐 이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으로 어떤 드라이브로 많이 걸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러기 때문에 어떤 중저가
폰에 또 갤럭시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품주나 어떤 소재나 관련주들은 관심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갤럭시의 이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이 MCNX에 대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이 카메라를 봤을 때도 이 MCNX와 파트론이 거의 지금 대부분을 납품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초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MCNX가 어떤 MCNX가 갤럭시 안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더 확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삼성전자 이런 언팩 행사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MCNX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어떤 좀 반도체 업종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. 최근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주들이 올 초에 어떤 금리 인상과 함께 이 경기 민감주로서 차익에 대한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하지만 다른 여타 업종에 대비해서 시장에 어떤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스마트폰 부품주 또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이 IT 주들에 대해서는 이 FMC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꼼꼼히 좀 따져서 매수 관점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주총하고 있고요. 주총 얘기들은 아까 제가 쭉 봤는데 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, 기술 경쟁력 확고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. 갤럭시 A 시리즈는 그러니까 오늘 밤이네요.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헷갈려 죄송합니다. 이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17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니까 오늘 밤에 아마 11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부품주에서는 MCNX 관심 있게 보시고 네네, 그러면 맞습니다. 삼성전자도 관심 있게 볼 단계예요? 아니면 좀 기다려요? 네. 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우선 그 삼성전자나 어떤 SK하이닉스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러게요.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은 뭐 10조 이상은 지금 네.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보다도 어떤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가장 그 삼성전자보다 좀 실적 속도나 봤을 때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존이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디램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눈길을 끕니다. 네. 모멘텀이고요.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요. 결국은 실적이죠. 이제 뭐 핵심 이슈가 될 것은 실적인데요. 예. 깜짝 실적을 낼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.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 또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섹터나 이걸 떠나서 네. 지금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변동성이나 이렇게 심하게 나올 장세에서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기대감이 큰 종목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실적 1분기도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데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업종 대비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추정치가 이제 높아지는 기업들이 이제 화학과 어떤 정유주들이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또 여기에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좋습니다. 뭐 LG화학도 그렇고 LG이노텍,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컸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는 좀 안 좋았었죠. 어떤 백신에 대한 그 접종 시작되면서 이 TV 수요나 어떤 직콕과 같은 이 수요 부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LG전자의 추정치는 오히려 좀 높아지면서 주가 떨어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와 그 실적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좀 가장 관심이 좀 가죠. 이 MC 사업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구조 조정을 할 거냐라고 좀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달 전에는 1조 1,000억에서 지금
지금 현재는 최대 1조 8천억까지 높아졌습니다. 이 1조 8천억의 부분은 이제 MC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있어서 축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 이 가장 간신 실적에 대해서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되고 있는 게 이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밖에 뭐 엔터주, YG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LG그룹주랑 엔터주. 근데 LG그룹주 여기 보면 LG전자, LG이노텍은 뭐 동의할 수 있고요. LG화학은 살짝 좀 고민이 되네요. 실적은 좋아지나요? 근데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네. 2차 전지가 눌리고 있어서요. LG화학이나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? 네. 아, 지금 참 이제 어떤 이벤트에 지금 많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지금 현재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잠시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뭐 LG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을 때 신재생적으로의 그런 정책은 그전과 같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언젠간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권에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실적 얘기했고요.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. 오늘 세 번째는요. 네, 백신 여권에 대한 기대감. 미국 항공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여행 재개라든지요, 활동 재개. 미국도 여행 항공주, 국내도 오르는데요. 예, 여행주나 항공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? 어떻게 보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네. 뭐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좀 뭐 백신 여권 같은 이런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의 뭐 여행주,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여전하죠. 좀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하지만 언젠가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는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 마인드라기보다도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근에 이 변동성 장세에도 꾸준히 여행업종과 항공업종들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특히 오히려 지금 여객 수요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물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올라가는 수치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 수요에 특화되어 있는 대형사, 뭐 아시아나항공,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객에 대한 수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항공사들의 어떤 구조 조정으로 합병하거나 이런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그래서요. 항공주 가운데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뽑아주실 수 있나요? 네. 역시 대한항공이죠. 대한항공이요? 네, 대한항공 이제 화물 수요 쪽에서는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네. 부분이고요. 오늘 이제 뭐 산업은행의 이제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볼 수 있겠는데,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. 작년 4분기도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이 대한항공의 주가를 좀 좋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우선 지금 현재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대한뿐만 아니라 항공주들에 대한 악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네.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급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최근 6일 동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, 이런 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네.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. KTB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